안녕하세요, 용산씨입니다. 오늘 방송 촬영하는 장소가 좀 바뀌었죠? 제가 집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일은 좀 제가 좀 집에서까지 한밥한 수준의 제품을 좀 오픈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어떤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항상 저희가 용산아시에서 이제 영상을 찍기 시작을 하는데요. 항상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좀 집에서도 이렇게 좀 편안하게 방송 촬영을 좀 해볼까 해서 오늘 새롭게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전경이 이제 제가 항상 컴퓨터를 하거나 내지는 헬기를 만들거나 하는 작업 환경이고요. 여기서 뭐 여러 가지를 하죠. 금일은 이제 촬영을 할까 하는 제품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하빙 플래티넘 HV 200A입니다. 700급에서 800급 클래스의 변속기인데요. 기존의 플래티넘 HV 200A가 있었는데 걔는 이제 버전 4의 논 BC 제품이었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는요, 요번에 새로 출시된 플래티넘 HV 200A 보시다시피 버전 4.1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BC가 이제 내장이 된 모델입니다. 물론 BC 내장 BC를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내장 BC를 좀 즐겨 사용하는 편인데요. 기본적인 BC를 별도로 장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제 좋은 변속기 안에 고사양의 BC를 장착된 제품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거는 새 제품이고요. 새 제품은 오늘 이제 새로 한번 까볼까 합니다. 제가 요번에 변속기를 하나가 못쓰게 된 계기로 하나를 오픈하게 됐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뒤에 라벨에서 플래티넘 200A HV SBC 버전 4.1 제품으로 해서 워런티 코드랑 해서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하빙 제품을 까면서 오픈을 하면서 이제 속속들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빙 시리즈들은 패키지가 굉장히 좀 고급집니다. 제가 이제 여타 하는 뭐 고가의 변속기들도 다 갖고 있어 봤고 했지만, 지금 좀 이렇게까지 패킹이 되어 있는 거는 처음 봤어요. 뭐 120만원대 가까이 되는 이제 컨트로닉이라는 제품도 있었고 한데, 상당히 그런 애들은 비싼 거에 비해서 패키지가 그냥 산티가 팍팍 나죠. 그냥 박스에 이제 딱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제품이 굉장히 고급지긴 합니다만 하빙한테는 택도 없는 그런 포장입니다. 일단은요, 오픈하기 전에 요 밖에 있는 모든 라벨 같은 것도 좀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사진이랑 해서 이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홀로그램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혹시라도 카피 방지를 하기 위한 시스템인데요. 이 밑에가 위에 홀로그램이 있고 바코드가 있는데, 이 밑에 스크래치를 이렇게 긁어서 하는 그 복권 같은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긁어내면은 여기 시리얼 번호가 나옵니다. 그 시리얼 번호를 하빙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보시면 바로 이제 정품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서는 이제 바코드가 있고요. 그 밑에 워런티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워런티 코드는 사실상 박스에도 필요한 것도 있지만 변속기 자체에서도 똑같은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변속기를 이제 AS를 보내시거나 할 때 이제 확인사항 중에 하나긴 합니다.
일단 이 제품도 마찬가지고 용산시에서 구매하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AS를 다 처리를 해드리고요. 거진 AS 비용을 최대한 최소화를 할 수 있게끔 저희 쪽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AS에 대한 부담은 좀 걱정을 덜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한번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 개봉을 해보는데 겉에 비닐을 개봉을 하게 됩니다. 개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옆으로 슬라이드로 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박스도 굉장히 튼튼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좀 오픈을 해볼 만합니다. 제품이. 자, 무슨 보석함처럼 생긴 박스가 나왔는데요. 요거를 백서 위로 이렇게 열어 보시면 죄송합니다. 열어서 보시면 이렇게 이중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선 뚜껑에 있는 제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뚜껑은 여기 이렇게 손잡이가 달렸는데요. 이렇게 열게 되면은 저도 지금 처음 제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서 처음 개봉을 해보는 건데 이전에 이제 고객님들 거를 개봉을 하면서 내용물을 속속들이 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열어볼게요. 열어보니까 매뉴얼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스티커가 있고요. 볼까요? 매뉴얼은 하비인 같은 경우는 항상 보면 비슷비슷하게 만들어 놓는데 고가인 만큼 이 매뉴얼은 좀 다르게 좀 엄청난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있네요. 지금 이렇게 큰 매뉴얼은 지금 하비인 제품들을 많이 열어봤지만은 처음 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차차 이 변속기 세팅을 하는 거라든가 그런 걸 할 때 좀 안내를 드릴 거고요. 하빙에서 구매하시면 다 항상 들어있는 스티커. 이게 저는 커팅을 해서 써야 되는 줄 알았는데 커팅이 아니라 커팅이 돼 있더라고요. 보일지 모르겠지만 얘가 커팅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쿨링팬에 장착이 가능한 변속기에 장착이 가능한 쿨링팬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기존 모델에 비해서 지금 좀 달라진 게 하나 있네요. 기존 모델은 그냥 쿨링팬만 딱 들어 있었는데 메탈 커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쁘장하게. 상당히 고급집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 엽서함처럼 생긴 곳에는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닫아서 제가 넣겠고요. 일단 저는 쿨링팬까지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까지 이렇게 발열이 나는 기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 10A가 평준화 커런트고요. 그 다음에 피크 시간이 이제 30A까지 나오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기존 제품이랑 어떻게 달라졌는지 제가 하베잉 쪽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촬영을 하니까 좀 편하긴 합니다. 편하긴 한데 그래도 왠지 좀 어색하네요. 기존 160A랑 200A 4.0 버전이죠. 그 제품들에 비해서 좀 몇 가지가 바뀐 게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좀 이동을 해서 보실 수 있게끔 화면을 좀 바꿀게요.
고프로라 어안 렌즈네요. 보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일단은 디자인 쪽 같은 경우는 같은 거고, 이제 케이블 변경이 있다라는 내용은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있고, 이 밑에 내용이 이제 제가 아까 그 내부 설계도가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내부 설계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변화가 생겨 눈에 띄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지금 여기 비교 사진은 이제 200A SVC 4.1 버전 지금 신형이랑, 그 다음에 160A V4 이전 버전이랑 두 개를 비교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사실 사진을 봤을 땐 저희가 설계자가 아닌 이상은 뭐가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사실 생긴 게 똑같아요.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로 해서 열을 표출하는 방향들을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상에서는 그 각 보드별로 해가지고 열을 방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거버너링이 32비트로 프로세서로 동작을 하고 있고, 이제 여기서도 해부 사진으로 얘기를 하네요. 스파크 방지 서킷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이 퀄리티 하이 볼테이지 모스펫이 장착이 되어 있는 걸 표기를 해놓은 거고요. 뭐 케이스, 알루미늄 케이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굳이 뭐 크게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칭 모듈 BC를 얘기를 하는데, 스위칭 모듈 B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변화가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2셀 백업 배터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백업 시스템이 이전에 한 업체에, 두 업체에 있었죠. 근데 이제 한 업체는 이제 원체 좀 이름이 잘 날리지 않는 업체고, 가장 대표적인 업체는 이제 스콜피온이 있는데요. 그 백업 베이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메인 전원이 커트가 돼 있어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압을 가지고 서버들을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즉 BEC를 사용을 하면서도 한 번 더 보험이 드는 셈이 되는 거죠. 이 변속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전 같은 경우는 그냥 BEC만 있는 모델이고요. 지금 그리고 여기 내용을 봤을 때 지금 버퍼랑 뭐 백플로우 프로프 서킷이라고 있고 뭐 그러는데, 이게 사실상 저도 원체 RC로 오래 했지만은 신제품이 나왔을 때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 보니까 뭔 뜻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사용하면서 알게 되면은 제가 좀 안내를 드릴 건데요. 일단 버퍼에 관련된 거 같은 경우는, 버퍼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저도 컴퓨터를 오래 하다 보니까 버퍼 그러면은 참 좀 애매한데요. 그 백업 배터리에 관련된 시스템이랑 이제 연관이 된 거가 있는 건데, 이제 그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백업 배터리 같은 경우는 메인 전원이 커트가 돼도 수신기는 동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 그런 반면에 이 버퍼 시스템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BC에서도 순간적으로 전압이 확 땡길 때가 생기는 거를 이제 방지를 미리 1차적으로 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즉 한마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제품에 전력단에다가 콘덴서를 달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전압을 확 땡길 때 그거를 방지해주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1차적으로 땡길 때는 쉽게 땡기겠지만 2차적으로 또 바로 연속으로 땡기게 되면 전압이 하강이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이 됐죠. 그런 것들 좀 막아주는 시스템 같은데, BC에서. 물론 내부 BC 사용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는 내용이죠. 저도 내부 BC를 많이 믿는 상황이긴 한데, 내부 BC 잘못 사용하다가 변속기 괜히 AS 갔다 와야 되는 상황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옵토 모델을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래도 사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BC 하나라도 무게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쿨링 시스템, 이 소프트 스타트, 그러니까 슬로우 스타트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쪽 관련된 거를 좀 부드럽게 해주는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소프트 스타트에 대한 거를
좀 더 부드럽게 스타트를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소프트 스타트 하는 거에 대해서 이슈점이 많이 있었죠. 사실 여기 하빙 얘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체 그 변속기 같은 경우에도 소프트 스타트 하다가 타는 경우도 몇 번 봤습니다. 그거를 언급하기에는 조금 뭐가 있는 게 소프트 스타트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변속기에 무리를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로터가 가볍거나 하면 상관이 없는데 무원 로터를 돌리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변속기가 부하를 많이 갑니다. 그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소프트 스타트를 시켜주는 시스템 부분을 별도로 제작을 한 것 같네요. 단순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동작시키는 게 아니라 아예 하드웨어적으로 만든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빌트인 스파크 프로프라고 해가지고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캐슬 변속기 같은 경우에 장착을 해갖고 사용하면은 커넥터 꼽을 때 어떤 분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워낙 스파크가 세게 뛰니까 12셀이면은 지금 50V가 넘는 거를 한 번에 전력 공급을 땅 때릴 때 스파크가 굉장히 심하게 터지는데요. 그 부분에서 변속기가 손상이 가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반면에 세팅이 날아가고 변속기 손상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잘못하다가 헬기 그 변속기 세팅이 날아가고 동작을 안 하거나 내는 오동작을 하는 경우를 이제 또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건데, 그런 거를 이제 좀 방지해주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뭐 크게 변화가 생긴 건 아닙니다. 근데 단지 이제 기존에 있었던 변속기에서 몇몇 가지 보완해주고 이제 내부 BC가 있는 모델로서 프리미엄급으로 아주 최고 사양을 만든 거죠. 혹시 뭐 이 다음 뭐 200A가 넘는 변속기가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최고의 변속기가 되지 않을까 가성비 싶습니다. 스펙상에서는 일단은 좀 보면서 읽어봐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브러시리스 사용을 하고 있고 하이 볼테이지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커런트 암페어는 200A에 피크 커런트가 이제 300A까지 치솟는 거를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입력 전원이 6셀에서 14셀, 그 다음에 BC 아웃풋은 스위치 모듈로 해가지고 5V에서 8V까지 10A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피크 암페어는 30A까지 되는 걸로 변경이 되었고요. 기존에는 25A 있죠. 그 다음에 와이어 커넥터 같은 경우 와이어는 이제 8게이지로 입력 전압이 있고요. 기록지는 150mm. 그 다음에 아웃풋 케이블은 10게이지로 150mm 세 가닥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속기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박스를 지원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건 프로그램 박스를 사용하는데 프로그램 박스는 이따가 좀 잠깐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 모듈로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박스 없이도 와이파이 모듈만 있으면은 기체에 와이파이 모듈까지 장착을 해놓고 쓰실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이걸 장착하게 되면 핸드폰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포트는 별도 제공되는 포트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펌웨어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지원이 되는 상황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좀 궁금한 부분은 지금 이게 같은 200A에서 BC가 있고 BC가 없고를 뜻하는 건데, BC가 있나 없나 무게가 같습니다. 325g, 325g 동일한 무게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BC 보드가 아예 제거가 되는 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BC는 동작 안 하는 모델이나 하는 모델이나 무게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로는 뭐 특별한 거는 없고, 요게 이제 프로그램 박스인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궁금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카메라는 일단 원위치해서. 프로그램 박스 같은 경우 이런 게 프로그램 박스입니다. 이 프로그램 박스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지금 제가 하나 구매를 할까 그러다가 급하게 퇴근하고 해서 거를 잠깐 빌려왔습니다. 그래갖고 일단 첫 번째는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프로그램 박스, 프로그램 세팅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배터리 체커기가 역할이 있습니다. 이 배터리 체커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배터리 체커를 말 그대로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배터리 체커기들을 없으신 경우는 없겠지만 그래도 얘가 배터리 체커가 되니까 굉장히 좀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전압이랑 셀 전압 같은 경우 이렇게 측정이 되게 되는데요. 배터리 체커기 대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박스 되고 배터리 체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딱 보시면 배터리를 별도로 입력하는 전원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옵토 변속기, BEC가 내장되지 않은 변속기를 세팅할 때는 이쪽으로 전원을 인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변속기를 연결하는 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USB 포트가 있는데, USB 포트는 컴퓨터랑 연결을 해가지고 이 변속기 펌웨어를 업데이트를 한다던가, 내지는 이 프로그램 세팅기도 펌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업데이트를 한다던가 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펌웨어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세팅기 업데이트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데, 변속기 펌웨어 업데이트는 지원하는 변속기만 가능합니다. 요 프로그램 박스는 이 항공기용들은 기본적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고, 플래티넘 시리즈는 다 하고 있고, 차량 쪽에서도 이제 고가 모델들은 요걸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연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시그널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꼽아줘요. 항상 시그널은 흰색입니다. 또는 주황색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기본 대표 색상 검은색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는 빨간색. 그거랑 똑같이 이 변속기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변속기에도 프로그램 케이블이 들어가는 시그널 라인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맞춰서 연결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배터리를 켜게 되면은 변속기 세팅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되죠. 자, 한번 연결을 한번 해서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입을 하게 되면 Connecting ESC Please Wait, 기다려달라, 연결하고 있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연결하게 되면 펌웨어 버전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세팅 모드부터 진입을 합니다. 플라이트 모드에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비행기 모드냐 헬기 모드냐 거버너 모드 어떤 걸 설정할 거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폴리머 셀 몇 셀 사용할 건지, 그 칼큘레이터 하는 부분을 이제 자동을 할 건지, 몇 셀인지 지정을 할 건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컷오프 타입 같은 소프트 컷오프, 배터리가 없어서 커트를 하면은 모터를 딱 정지를 시킬 건지, 아니면은 부드럽게 계속 RPM을 끝까지 돌려줄 건지, 착륙할 때까지, 그런 모드고요. 그 다음에 컷오프 볼테이지, 한 셀당 몇 볼트를 사용할 건, 아니 몇 볼트에서 커트를 할 건지 그걸 설명합니다. BEC 볼테이지는 몇 볼트를 사용할 건지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옵토 모델 같은 경우에 이게 없겠죠. 그리고 몇 볼트를 사용하는지 여기서 중요하게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6볼트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는 서버를 사용하시는데, 이걸 새 걸 사자마자 그냥 연결하시게 되면은 서버한테 많은 무리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전압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 타임 같은 경우에는 정지했다가 돌아가는 시작 타임, 그거를 몇 초 동안 돌릴 거냐,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버너 프로그램 P게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I게인을 얘기합니다. P게인과 I게인 같은 경우 이제 피드백을 주고받니 받거니 하는 그 시스템에서 이제 그 감도값을 얘기를 하는데요. RPM이 내려갔을 때, 올라갔을 때, 또는 그거를 올린 걸 내리고, 내린 걸 올리고 하는 거를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부분에 대한 민감도를 설정하는 건데, 기본 세팅만 해도 굉장히 잘 날아요. 하비잉은 굳이 이런 거는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상황에 맞춰서는 또 건드리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P게인과 I게인에 대한 시스템을 잘 아시는 분들만 건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건드리게 되면 RPM이 계속 들쭉날쭉해요. 그 다음에 오토 로테이션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오토 로테이션 타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모터를 완전히 제로로 정지해서 스틱을 다 내렸어요. 그럼 모터가 꺼져고 구동이 안 되고 있겠죠. 하지만 하늘에서는 로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RPM을 다시 올렸을 때, 몇 초 안으로 다시 올렸을 때 빠르게 회복을 할 거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RPM이 세게 돌고 있고 스틱을 내렸습니다. 다 내렸으니까 모터가 정지를 했겠죠. 하지만 로터는 돌고 있습니다. 헬기 블레이드는 돌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25초
이 안에서 RPM을 올리게 되면은 바로 RPM을 확 하면서 살려줍니다. 하지만 25초 이후에 다시 올리게 되면 또다시 슬로우 스타트를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착륙했다 이륙했다 착륙했다 이륙했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거 하시면서 괜히 잘못하다가 꼬랑지 확 돌아가고 다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가급적이면은 좀 줄여주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오토 로테이션이라는 그 비행 기술을 좀 배우실 때는 요거를 활성화해 놓는 게 더 낫고요. 그 다음에 리스타트 악셀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좀 전에 AR 타임, 즉 오토 로테이션이 아까 25초로 돼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25초 안에 스틱을 다시 올렸을 때 RPM을 다시 원상 복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늘어나게 되면은 25초 안에 스틱을 내렸다가 다시 올린다 한들 RPM이 천천히 살게 됩니다. 1초로 하게 되면 더 빨리 살 거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타입 같은 경우 헬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브레이크 타입이 필요 없겠죠.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브레이크 타입은 크게 필요는 없습니다만, 비행기는 이제 프로 브레이크를 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타입에서 이제 좀 세팅을 좀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브레이크 포스는 브레이크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모터의 코어가 자력을 밀거나 당겨주는 타이밍을 얘기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모터 스펙에 따라갑니다. 스콜피온 같은 경우에는 4525 기준으로 했을 때는 5도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5도 사용해서 이제 기본 스타트인 거고, 최대 15도까지 건들 수 있어요. 이건 타이밍이 변경이 되면서 토크가 생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RPM도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에 따른 모터의 발열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 모터의 기본 스펙을 따라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모터 로테이트를 얘기하는데요. 모터선을 사실상 이 세 가닥을 연결을 했다가 모터가 도는 회전 방향이 반대다 그러면 이 세 가닥 중에 아무거나 두 가닥을 꼬아야 되는데, 배선 정리를 기똥차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걸 또 꼬우면 또 꼬인다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배선 정리 되게 신경 쓰는데 그거 되게 싫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CW냐 CCW냐 그 방향을 바꿔주게 되면 모터 방향이 바뀌겠죠. 그 다음에 액티브 플라이휠이라는 건데, 액티브 프리휠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모터가 돌다가 모터를 껐어요. 그러면 윙 하면서 바로 꺼질 건지, 아니면 윙 천천히 내려갈 건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엔진들이 그렇죠. 엔진들이 악셀을 밟아갖고 우왕 올라갔다가 딱 뛴다고 해서 우왕 하면서 바로 내려오지는 않죠. 부드럽게 웅 하면서 천천히 내려오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모터를 돌렸다가 끈다 한들 모터 회전하는 RPM을 그대로 냅둬준다라는 거죠. 자가 회전, 프리휠. 그거를 냅둘 거냐, 디세이블 하게 되면 모터에 그거를 딱 묶어버립니다. 무겁게 잠가버리는 거예요.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잠가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터 파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RPM을 처음에 모으면서 이렇게 확 올릴 때 그때 힘이 좀 차이가 생기는데, 사실 굳이 크게 건드릴 일은 없어요. 초보자들은. 내지는 중급자까지는 아주 상급자로 해서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자리에서 그냥 치고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좀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리스토어 디폴트 기본 초기 값으로 돌려주는 모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팅을 다 하게 되면 이제 변경하게 하고 여기까지 돌아왔다 그러면 리셋에서 OK 누르시면 안 되고, 절대로 그 다음 메뉴로 와서 OK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세이브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좀 제가 좀 알아보고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됐는데요. 다음 시간 진행에는 제가 기체에다 장착을 했고 기본 세팅하는 거 그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뭐 세밀적인 세팅은 하긴 좀 어렵고, 기본적인 세팅 하나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거버너를 필드에서 잡는 방법,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일단 기본적인 세팅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간이 1시입니다. 저녁 1시입니다. 밤이죠. 새벽.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이런 거 만지고 뭐하고 하면서 계속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뭐 많은 걸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최대한 이쪽에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요즘 제품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하빙 시스템을 만져본 지는 꽤 오래됐지만 이제 제 손에서 하빙을 써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좀 마음껏 한번 사용을 해보고 누려볼까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하빙 세팅의 최저값이, 물론 기존 값도 굉장히 좋겠지만 그 기존 값으로 날려도 충분한지를 한번 느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빙 변속기를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께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항상 영상 마지막 부분에 금액을 얘기하죠. 변속기 금액은요, 저희 인터넷에 보시면 있겠지만 물론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변속기가 원래 57만원에 거의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저희 쪽에서요, 57만원에 BEC 없는 모델 같은 경우 56만원, 암페어는 57만원짜리는 160A, BEC 없는 모델로 이제 56만원짜리는 200A 있어요. 근데 얘는 좀 비쌉니다. 신형 제품으로 나온 거고 이것저것 좀 변경된 사항도 있고 해서 62만 9천원짜리고요. 그 62만 9천원짜리 제품을 선뜻 사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제가 리뷰를 좀 해보고 0.1%라도 고객님들께서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이준홍 대리 용산아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